안녕하세요. 호호호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미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다우산업은 2.24% 빠졌고, 나스닥은 3%가 빠졌고, S&P 500도 2.3%가 빠졌고. 그래서 지금 주말에 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 증시가. 뭐 어렵겠죠? 뭐 일주일 내내 뭐 힘들 수도 있고, 뭐 월요일 날 확 떨어졌다가 뭐 그 가격이 대충 유지하면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마음이 편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고, 다음 주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거든요. 블로그를 하는 입장에서나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저는 뭐 다른 분들과 다르게 그 다른 이야기가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다 그냥 그 종목 이야기만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더 불리하죠. 지금 현재 같은 상황이. 그 전에 올렸던 종목들도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떤 종목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아마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컨텐츠적으로 저는 입을 닫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아요. 원래는. 하지만 제 성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주식장이 하락했을 때 막 걱정을 하고, 그 안에서 막 공포를 뭐 휩싸여 가지고 뭘 그렇게 벌벌 떨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그런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실제 하락이 오더라도 그게 너무 휩싸이지 마시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 공포는 이런 거는 막 종목 올라가는 거, 뭐 주가 올라갈 때 뭐 어떤 종목 좋은 거 그런 거는 공유를 안 하고, 그냥 뭐 떨어지면 막 다 죽는다 이런 거 공포는 막 공유를 잘해. 그래서 그런 것도 짜증 났고 옛날부터. 그래서 저는 다음 주가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있는 게 뻔한데도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를 하고 지금 종목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의연하게 하시라고. 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종목 오를 수도 있고 손절할 수 있어요. 하면 되죠. 떨어지면 손절하면 돼요.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종목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할 종목은 롯데 손해보험입니다. 원래는 뭐 다른 거를 하려고 하다가 요즘에 그 연말이고 춥고 이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잘 올라갈 것 같은 거를 하려다가 실제 생활에서도 그 소외된 계층을 한번 보게 되잖아요. 연말에. 주식도 한번 소외된 종목을 보자. 그래서 고른 종목이 이겁니다. 롯데 손해보험. 그래서 소외되었지만 M&A 플러스 실적. 그래서 종목 얘기를 바로 하겠습니다. 롯데 손해보험. 롯데 손해보험의 첫 번째 그 포인트는 지금 롯데 그룹이 롯데 손해보험을 매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롯데카드와 롯데 손해보험을 외부에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M&A 매각을 대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뭔가 주가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미리 밝혔음에도 주가는 뭐 딱히 변화가 없다. 소외된 종목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이 종목에 잘. 관심이 없어서 이런 M&A 썰이 나왔음에도 주가는 딱히 변화가 없다.
그래서 롯데 그 그룹 내에서 보면 그 롯데카드랑 롯데손해보험을 매각한다고 했는데 그 그룹 내에서는 이게 나름 시너지가 있는 사업이고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매각을 할 이유가 딱히 없는 회사들입니다.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이. 하지만 지금 신동빈 회장이 뉴 롯데라고 해가지고 뭐 호텔 신라 뭐 이걸 기준점을 해가지고 지주사를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에 그 선친이 그 신격호 회장은 뭐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IPO 하고 이런 거를. 그리고 지분 관계도 되게 복잡하고 막 거미줄처럼 얽혀가지고 얘는 얘를 지배하고 막 그런 거를 하셨거든요. 그게 신격호 회장이 아무래도 옛날 분이시다 보니까 그 기업 공개를 해서 IPO를 하면 그 지분율이 자기 지분율은 떨어지잖아요. 뭐 자금은 유입되지만은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 걸 지주사나 이런 걸 공개적으로 하면 자기 지배력이 떨어진다. 이거 다 내 회사인데 남이 끼어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옛날 분이라서. 근데 신동빈 회장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뭐 IPO도 많이 하고 그래서 새로운 그 지주사로 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이 되면은 이 롯데카드랑 롯데손해보험이 그 금산분리 원칙에 저촉이 돼서 결국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걸 미리 손을 써서 매각을 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려는 것 같아요. 이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지주사 가는 과정에서의 매각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뉴스는 계속 나와요. 매일매일. 이건 금요일날 나온 뉴스인데 롯데카드 손보 인수자는 그래서 금융사에 대한 그런 입질 뉴스 이런 건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롯데손해보험 주가에 변화가 없다는 거. 그리고 과거 차트를 보면 두 번의 상승이 있었는데 필자는 두 번 다 참여를 해서 소소한 수익을 거두고 나온 전례가 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가 좀 좋아요. 그래서 이 소소한 수익을 나온 전례는 그 뭐 때문에 처음에 이 롯데손해보험 제가 처음에 예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롯데가 2015년에 KT렌탈을 인수합니다. 볼까요? 이렇게. 롯데 KT렌탈 주식 매매 계약 체결. 인수 금액 1조 200억. 이렇게 해서 롯데 렌탈이 됐고, 이 KT렌탈, 그 렌탈의 중심 사업이 그 렌터카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렌터카가 지금 현재 아마 롯데 렌터카가 업계 1위일 거예요. 롯데 렌터카가 되면 롯데 손해보험에서 그 자동차 관련 보험 업무를 독식하겠구나. 그 생각이 2015년에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많이 보진 않았지만은 제가 제 시각으로 봤을 때 그 렌터카에 들어간 보험 계약이 보면은 그 소비자가 원하는 계약이 아니고 그냥 걔네들이 좋은 계약을 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좋은 계약. 그러니까 매출 이런 것도 있지만은 보험사가 유리한 계약을 넣는다. 렌터카에서. 그래서 이 롯데 렌터카가 되면 얘네가 수익률이 엄청 좋아질 것 같다. 롯데 손해보험 계약도 따지만은 자기한테 유리한 계약을 넣어서 수익이 좋아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 2015년에니까 이때인데 제가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을 때 원래는 예전 같으면 주식을 샀어요. 2015년에 무조건 그 상당량을 사고 대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 동안 이 주식을 계속 투자를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먼저 선 매집을 해가지고 들어가 있으면 실제 그 기업이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시간 텀이 너무 길더라고요. 뭐 1년이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기본 2년 이후에 막 터지고 그랬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실제로 성공을 하더라도,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을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이때 2015년에 잘 안 들어갔어요. 그냥 보기만 하고, 올라갈 때 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실제로 올라갔죠. 2017년에.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때 들어가려고 보니까, 예전 같으면 선매집 해가지고, 이렇게 풀로 먹는데, 그때는 이제 딱 타이밍을 잡으려고 했으니까, 타이밍을 잡았어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보니까, 돈이 없네? 돈이 없어. 올라가는 거는 알겠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많이 못 샀어요. 그래서 소소한 수익. 올라갔지만, 어디서 파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어쨌든 소소한 수익. 그리고 내려와서 또 튀더라고요. 튀는 걸 제가 또 보니까 또 이걸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 개미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사가지고 뭐 튀는 것 뭐 대충 먹고. 그래서 두 번의 매매를 저는 실제로 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2017년에 폭발했고 주가도 움직였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실적을 보시면 이거 실적이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2014년에 70억에 순이익은 26억밖에 안 되고 2015년은 116억에 100억. 그다음 2016년에 좀 좋아졌다가 2017년에 보세요. 영업이익 1000억, 당수익 700억. 그러면서 아까 그 주가가 이렇게 터진 거거든요. 실적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막 100억도 안 되고 마이너스였다가 100억 이랬다가 터진 거예요. 100억이었다가 1000억. 실적이 엄청 좋아지면서 그때 주가가 터졌습니다. 근데 그건 저 알았지만 돈이 없었다. 그 타이밍에.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 다시 또 롯데 이 손해보험 그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3분기까지.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실적이 좋아요. 2018년도 보세요. 2017년에 아까 그 영업이익 1000억 터진 거 3분기에 233억이에요. 영업이익. 올해 270억입니다. 누적 3분기 작년 실적 좋았을 때가 571억이에요. 근데 현재 올해가 618억입니다. 실적은 좋아요. 근데 주가는 안 좋아. 안 올랐어. 소외돼서. 이런 실적이 좋고 다 좋은 가운데 또 주가가 안 오르고 그 롯데 그룹이 M&A 매각 그거를 발표해도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소외된 거죠. 그랬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주가가 왜 이런지. 롯데 손해보험을 분석하면서 필자가 감탄했던 부분은 배당이다. 제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 지난 2년간의 실제 배당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배당한 거예요. 보면은 한 주당 배당금이 20원입니다. 20원. 시가 배당률이 0.7%예요. 이게 실적이 2년 전에 비해서 10배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실적 100억 할 때는 아예 배당이 없었고 배당을 했는데 20원 했어요. 0.7%. 그리고 그 전에도 좀 좋아졌어요. 좋아졌잖아요. 아까 봤을 때 100억이었다 300억 됐잖아요. 작년에 이번은 20원이고 그 전에는 10원을 했어요. 한 주당 배당금이 롯데가 10원을 했다. 그래서 시가 배당률은 0.4%. 이게 보험주가 배당을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배당 총액이 뭐에 13억이에요. 13억. 그리고 이번에는 26억. 배당금 총액이 26억이에요. 이게 사실은 뭐라 그러죠? 보험주에서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보험주가 다른 보험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시가 배당률이 3.5% 이상에서 4%, 그 사이, 그러니까 보통은 3점대 중후반이에요. 그 배당 주는 게, 뭐 잘하면 4% 넘을 수도 있고, 그 삼성화재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걔네가 지금 아마 거의 뭐 4점대 좀 안 될걸요? 그리고 아마 그 배당금 총액이 얘네는 13억 26억인데 그 물론 삼성화재와 급이 다르긴 합니다만 삼성화재는 보통 배당할 때 보면 막 4,500억, 뭐 5천억 가깝게 하는데 얘네는 10원, 20원, 뭐 13억 그 26억을 했다. 그리고 이걸 보니까 주가가 왜 소외되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외될 만합니다. 이렇게 배당을 주면. 그래서 롯데가 짠물 경영을 한다는 말을 저건 계속 들었고 배당도 짜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종목을 매매하려고 보면서 보니까 이 정도일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그래서 웃음밖에 안 나와. 지금 처음엔 욕이 나왔는데 지금 웃음이 나오다가 대단한 것 같아요. 롯데가 그 경영이 롯데가 우리나라가 위기가 있었는데도 롯데 그룹이 흔들린다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안 좋은데 그 경영 입장에서는 짠물 배당, 짠물 경영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는 뭐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 배당 이러면 그 투자자가 이게 뭔가 하고 이게 배당인가 하고 핥아먹으려고 했다가 바로 핥는 순간 그 짠물 경영에 의해서 수분을 다 뺏기는 거야. 그래서 그 빨래 당해가지고 저 건조 오징어 돼가지고 저 빨래줄이 널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롯데 손해보험 자체가. 그래서 이거 엄청나다. 그래서 전성기 이탈리아 축구도 이런 수비력은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2006년에 이탈리아 축구 월드컵 우승할 때 이 사람이 칸나버러라고 그 빗장 수비 할 때 핵심 코어였죠. 코어. 이 사람이 그 수비수인데 키가 작아요. 등치도 작고 보통 이제 요즘 수비수 다 190 이런데 이 사람은 176밖에 안 되는데 키가 몸무게도 80kg 나가고 한데 이탈리아 우승시켰어요. 짠물 그걸로. 그래서 이때 우승한 거를 기반으로 수비수인데 발롱도를 받고 피파 올해 선수상을 수상했거든요. 그 제가 이거 롯데 짠물 배당하는 그 보는 순간 이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롯데 빗장 수비 이탈리아 가테나치온가 그 있어요. 그래서 이 배당하러 보니까 롯데 배당이 엄청나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 개인 그 소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한 가정의 소비 그런 거를 내가 돈을 어떻게 헛쓰고 다녔으면 이런 롯데의 경영을 참고를 하면 아마 큰 개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주가가 이해가 된다. 낮은 주가가. 이런 낮은 배당을 보고 매력을 느낀 투자는 없겠죠. 만약에 롯데 손해보험이 고배당, 중배당 그 정도 뭐 지금 한 4% 정도 했으면은 현재 지금 2,700원대인데 이거보다는 높을 것 같아요. 3,000원대에서도 놀 것 같은데 배당이 너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좋고 M&A 매각 그 이슈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 또 이거 인디아나 존스 사진인데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났을 때 바로 저는 인디아나 존스가 생각이 나면서 그 인생은 모험이다. 주식도 모험입니다. 그래서 이 인디아나 존스 그 유적 하는데 그 유적에 뭐가 있는지는 들어가 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롯데 그걸 봤을 때 지금 이제는 롯데가 손해보험을 매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짠물 그 배당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는 제 상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각이 공식화된 마당에서는 굳이 이렇게 10원, 20원 줄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착했던 사람이 한번 화내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짠물 배당을 롯데가 이제는 매각 기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배당에서 뭔가, 이번 배당에서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발표는 안 했지만 뭔가 그 과거의 10원, 20원에 벗어나서 폭탄 배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왠지 이거 모험을 하고 싶어져요 저는. 그래서 작년에 20원에서 0.7% 했다면은 올해는 200원 해서 시가 배당 7%를 할 수도 있어요.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배당을 늘릴 것 같아. 그런 상상이 들어요. 여력은 되게 충분합니다. 현금이 많아요 안에. 그리고 하나 주식할 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떤 기업이 실적이 좋고 뭐 모든 환경이 좋아도 대주주 입장에서 주가를 올리는 게 싫다면은 대주주가 싫으면은 그 주가를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업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주식을 샀을 때 그 투자자는 주가가 오르는 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했을 때 실적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아야 되지만 대주주의 입장도 주가를 올리는 거에 좋은지 나쁜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롯데는 매각을 하기로 했어요. 롯데 손해보험을. 그럼 롯데 손해보험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롯데 손해보험 그 조건이 좋아야겠죠? 그러면 그 조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롯데 손해보험 주가가 낮은 것보다는 오르는 게 롯데한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주가가 낮잖아요. 근데 주가를 올리는 방법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짠물 배당하고 있는데 이걸 풀고 폭탄 배당을 하면 주가는 바로 반응이 올 것 같거든요. 지금 2,000원대에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이 실적과 M&A 재료와 폭탄 배당이 있다면. 이게 지금 두 가지는 있는데 배당이 안 돼요. 지금 현재 밝혀진 거는. 이게 만약에 배당을 세게 한다 이러면 주가는 올라갈 것 같은데 얘네가 매각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거는 배당을 올리는 거다. 근데 이 사실을 롯데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롯데 손해보험 뭔가 사고를 한번 치지 않을까. 그래서 롯데가 만약에 시가 배당 20% 배당 하면은 막 뉴스 타고 난리 나겠죠. 뭐 롯데가 돈을 빼먹는다느니 뭐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폭등을 할 수 있다. 모든 재료가 세 가지 재료가 M&A 실적 배당이라는 재료가 하나가 섞여서 그러면 그게 그전엔 터지지 않고 있다가 이 배당이라는 게 재료가 들어가면 그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주가가 오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롯데 손해보험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롯데 손해보험이 배당이 얼마 할지가 포인트다. 그래서 그 주가를 볼게요, 다시. 그러니까 롯데 손해보험 보면은 차트를 보시면 과거 주가가 보면은 이 주가가 이 가격을 되게 유지를 잘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하락에 강해, 얘가. 2014년에 이 가격 내려오고 나서는 2,000원대를 이탈한 적이 없고 거의 2,500원 전후로 해가지고 업다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하락했을 때 이 롯데 손해보험이 주가가 버티는 힘이 세요. 그래서 관심 가질만 하고 최근에 하락했을 때도 빠졌지만 올라왔고 근데 크게 막 가격이 다른 종목은 막 50% 빠진 것도 있고 70% 빠진 것도 있는데 얘네는 빠진 게 별로 없고 바로 회복해 줬기 때문에 다음 주가 이제 하락이 짱이 와도 얘는 가격을 잘 유지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매수 타이밍은 아무 때나 사도 되죠 사실은. 근데 이제 현재에서는 뭐 이렇게 이 2,600원 이런 거 하락하는 걸 노리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뭐 방법은 예전에 제가 했던 법은 이게 주가가 이걸 뚫고 막 3,000원 터치하면서 올라가는 거를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거기 딱 들어가서 딱 먹고 나오는 건데 지금 현재는 하락 기조니까 만약에 매수를 생각한다면 2,600원 이하에서 뭔가 하락하는 걸 보면서 접근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롯데가 배당을 얼마를 하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 인생은 인디아나 존스다. 그래서 주식은 모험이다. 인생도 모험이고.
이게 몬타나 존스. 이거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만화예요. 이게 보는 걸 좋아했고 그 오프닝 노래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롯데 손해보험을 다뤄봤습니다. 그 다음 주에 뭐 하락장이 올 것 같지만은 그 주식은 모험이고 인생은 모험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쫄지 마시고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하락장도 재밌어요. 나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실제로 거기서 치고받으면 재밌으니까 다음 주도 뭐 즐거운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그 롯데 손해보험 종목 한번 다뤄봤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그리고 그리고 호호빵TV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